자, 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부터 여러분들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총 3과목인데요. 첫 번째, 컴퓨터 일반 핵심 요약. 저랑 저 독고리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컴활 1급 교재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제가 두 번째로 신강 교재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엔 저번 교재와는 달리 가독성을 좀 더 높였고요.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이 저번에 안 들어갔던 시험에 잘 나오는 기출문제 유형을 꽉꽉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자, 제 교재랑 같이 하시면 더욱더 좋으니까 구매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동영상은 무료입니다.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일반 핵심 요약. 자, 1번 컴퓨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는요, 자료를 가공해서 이용한 가치 있는 정보로 변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자, 애니악은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고요. 에드삭은 최초의 내장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애니악 같은 경우는 램이 없고요. 에드삭은 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가 이때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에드박은 내장 방식과 이진법을 채택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유니박은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죠. 데이터 마이닝입니다. 자,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입니다. 자, GIGO 보이시죠? garbage in, garbage out에서 잘못된 자료가 입력되면 잘못된 자료가 나온다는 컴퓨터의 수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컴퓨터 세대별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 하면 일괄 처리고요. 2세대는 실시간 처리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운영체제라고 불렀고요. 고급 언어와 운영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 동작하는 다중 프로그래밍 기법도 이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세대입니다. 3세대는 컴퓨터가 워낙에 비쌌어요. 그래서 본체는 하나인데 단말기가 여러 개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각각 사람마다 시간을 분할해서 본체를 차지하게끔 처리하는 게 바로 시분할 처리입니다. TSS, Time Sharing System.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TSS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에 컴퓨터가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회사 기법에 도입됐다. 그래서 경영정보 기법 MIS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4세대는 고밀도 집적 회로입니다. 작업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분산 처리 기법이 도입됐고요. 개인용 컴퓨터가 이때 등장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네트워크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5세대입니다. 초고밀도 집적 회로고요.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퍼지 이론과 전문가 시스템이 개발됐고요. 신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자료에 따라서 컴퓨터를 분류하면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나뉩니다. 얘는 셀 수 있는 자료를 취급하고 아날로그는 셀 수 없는 연속적인 자료를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구성회로는 논리회로입니다. 논리회로는 이렇게 값이 딱딱 정해져 있고요. 아날로그는 증폭회로입니다. 증폭회로는 심장박동 뛰듯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들어갑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개인용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이 필요하고요. 아날로그는 특수 목적용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부터 미리 설치가 돼 있어서 다 만든 이후에는 프로그램 설치가 불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 보이시죠? 하이브리드는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의 장점을 합친 컴퓨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처리 능력에 따라서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슈퍼는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인공위성이나 우주항공에 쓰이고요. 메인프레임은 대규모 시스템입니다. 수백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미니컴퓨터는 중규모 시스템으로 학교나 연구소에 쓰이고요. 워크스테이션 별표해 보십시오. 워크스테이션은 자료를 제공하는 서버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데스크탑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거든요. 얘는 클라이언트, 정보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은 프로세서가 RISC를 쓰고 우리가 쓰는 개인용 컴퓨터는 CISC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연산 속도 단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얘는 밀리세컨드, 그 다음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나노세컨드, 피코세컨드, 펜토세컨드, 아토세컨드입니다. 자, 1세대 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얘가 1000분의 1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씩 마이너스 3씩 이렇게 더해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속도 빠른 게 아토세컨드고 10의 마이너스 18승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헤르츠는 1초에 1번입니다. 자, 1kHz는 그럼 1초에 1000번이겠죠? MIPS에서 M이 밀리언입니다. 1초에 100만 개. 그래서 예를 들자면 4MIPS, 4MIPS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1초에 400만 개의 명령어를 실행한다는 겁니다. 플러스 초당 부동소 수점 연산 횟수를 말합니다. 자, 정보 처리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일괄 처리는 한꺼번에 모아서 실시간은 자료가 발생하자마자 즉시 처리하는 겁니다. 다중 프로그래밍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에 여러 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요. 자, 분산 처리는 작업을 나누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동배간 처리는 내가 서버도 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인베디드, 응용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중 처리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별표 해볼까요? 여러 개 CPU를 설치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엄청 빠르겠죠? 클러스터링입니다. 여러 대 컴퓨터를 단일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별표 한번. 자, 듀얼은 두 개의 CPU가 동시 동작하다가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컴퓨터, 같이 동작하던 다른 컴퓨터가 그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듀플렉스는 두 개의 CPU 중에 하나만 동작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하나가 고장이 나면 대기 중이었던 다른 컴퓨터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료 표현 단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화 91 요거 한 자리씩 기억하는 게 비트고요. 4비트가 모여서 니블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바이트가 8비트인데 8비트부터 여러분 글자를 표현합니다. 글자. 자, 그럼 바이트가 글자를 표현하니까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가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단어를 표현할 수 있죠. 얘를 워드라 그러고 이 워드가 특정 항목에 쓰이면 필드라고 부릅니다. 이 필드가 있으면 밑에 레코드, 자료가 들어가고요. 이 레코드들이 모여서 블럭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물리 레코드라고 부르죠. 이 물리 레코드가 모여서 파일이 생성되고 관련된 파일의 모임, 데이터베이스가 최종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문자 표현에 ASCII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데이터 통신용 코드고요. FCD는 BCD의 확장 코드입니다. 유니코드가 이제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하는 국제 표준 코드고요. 페리티 체크 방식입니다. 얘는 에러 검출만 가능하고 정마크는 페리티 검사가 코드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해밍 코드는 에러 검출 및 교정을 스스로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CRC 체크 여기에서 알아둘 건 우수하다. BSC 검사 페리티의 단점을 보완한 검사입니다. 자, 여러분 숫자 표현에 두 가지가 있죠. 고정소수점과 부동소수점이 있습니다. 고정소수점은 정수를 표현하고 부동소수점은 실수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고정소수점은요 속도가 빨라요. 왜? 소수점이 없어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소수점 계산하려면 좀 시간 걸리죠. 그에 반해 부동소수점은 속도가 느립니다. 매우 큰 수랑 작은 수를 표현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만약에 고정소수점에서 나 9를 표현했다 그러면 부동소수점은요 9.9999 이렇게 자세하게 매우 작은 수를 표현할 수, 매우 큰 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진연산도 할 수 있는데 음수 표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부하절대치, 일회보수, 이회보수 이렇게 있고요. 십진연산에 팩과 언팩이 있습니다. 자, 부동소수점은 맨 앞에 부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부, 그리고 가수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진법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십진수는 0부터 9까지 10개 숫자를 이용해서 십진수고요. 이진수는 0부터 1까지 2개 숫자를 이용해서 이진수입니다.
팔진수는 0부터 7까지 8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팔진수고요. 16진수는 0부터 15까지 16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16진수입니다. 그러면 16진수는요, 9까지는 한 자리인데 10부터는 두 자리잖아요. 그래서 10부터는 이렇게 별칭으로 A가 들어갑니다. A. 11은 B라 그러고요. 12는 C, 13은 D, 14는 E, 그 다음 15는 F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진수, 팔진수, 16진수 보이시죠? 자, 이진수 같은 경우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꿀 땐 2로 나누어서 계속 떨어질 때까지 계산합니다. 이 다음 나머지만 취합하고요. 방향은 밑에서 위로입니다. 자, 이제 8진수로 바꾸는 거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10진수를 8로 계속 나누어서 얘도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나머지만 취합하고요. 밑에서 위로 들어갑니다. 16진수는요. 10진수를 16으로 계속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산해주고 나머지만 취합하게 되고요. 밑에서 위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이진수입니다.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는요. 해당 자릿수의 오른쪽 숫자부터 1, 2, 4, 8 이렇게 나갑니다. 소수점 기준으로는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숫자에 해당 숫자를 곱한 값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변환이 됩니다. 자, 이진수를 8진수로 바꾸는 방법은 세 자리씩 오른쪽부터 4, 2, 1 코드를 적습니다. 1에 해당하는 숫자에 해당 숫자를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16진수입니다. 네 자리씩 오른쪽부터 8, 4, 1 코드를 적고 1에 해당하는 숫자에 해당 숫자를 각각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8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10진수로 바꿀 때는요, 아까 이진수처럼 해당 자릿수의 오른쪽 숫자부터 8의 0승, 8의 1승, 8의 2승 이런 식으로 쭉 나가시면 되고요. 소수점 기준으로도 8분의 1, 6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1에 해당하는 숫자에 해당 숫자를 곱한 값들의 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진수 바꾸는 건요, 각 자리 밑에 4일 코드를 적고 해당하는 숫자의 합을 생각하여 각 자리마다 1을 쓰면 되고요. 16진수 바꿀 때는 이 8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그 다음에 16진수로 바꿔지게 됩니다. 조금 이따 저랑 같이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6진수를 바꾸는 거 한번 해볼 텐데, 여러분 16진수를 10진수로 바꿀 때는 아까처럼 해당 자릿수의 오른쪽부터 16의 0승, 16의 1승, 16의 2승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소수점 기준으로는 16분의 1, 256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적고 1에 해당하는 숫자에 대한 해당 숫자를 곱한 값들의 합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이진수로 바꿀 땐 각 자리 밑에다가 841 코드를 적고 해당하는 숫자의 합을 생각 후 그 자리에다가 1을 써주면 되는 거고요. 8진수로 바꿀 때는 아까 8진수에서 바꾼 것처럼 이진수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8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 세 자리씩 4일 코드 쓰면 8진수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음수 표현할 때는 부화 절대치와 1의 보수, 2의 보수가 있는데 부화 절대치는 맨 앞에 숫자를 1로 바꿔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의 보수는 원래 수를 반대로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 0은 1로, 1은 0으로. 그 다음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다가 1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음수로 바꾸는 거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음수로 바꾸는 방법은 부화 절대치, 1의 보수, 2의 보수 이렇게 있습니다. 부화 절대치는 되게 쉬워요. 우리 이진수로 먼저 숫자를 표현하고 맨 앞에 비트만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의 보수는 1을 0으로 0을 1로 바꾸면 되고요. 이거 주의하실 점은 요 원래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예, 간혹 실수하시는 분들이 부화 절대치에서 바꾸려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보수는 1의 보수 결과에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 덧셈 할 때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 여기 제가 써놨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2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진수기 때문에 0하고 1밖에 표현을 못하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합이 0 되고 올림수가 1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수를 이제 더 이상 더하는 수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1 더하기 1은 1, 0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여러분 13을 8, 4, 1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4개 숫자를 더해서 13이 되려면 뭐뭐뭐만 더하면 돼요. 우선 8하고 4하고 1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요 세 가지 숫자를 더하면 13이에요. 그래서 더할 수 있는 숫자에다 이렇게 밑에 1 적어놓고 더하지 않는 숫자는 이렇게 0 적는 거야. 그래서 13을 이진수로 표현하면 1101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수 표현할 때는 8비트로 표현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맨 앞에 숫자 여기도 0으로, 숫자는 없지만 0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13을 이진수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부호 절대체 해보죠. 맨 앞에 비트를 1로 바꿔주면 되죠. 요 맨 앞에를 1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요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부호 절대치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3의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음수 표현하는 1의 보수 한번 해볼게요. 1의 보수는 1을 0으로 0을 1로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보시고 이 숫자에 대해서 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0000의 반대는 1111 그죠? 그 다음에 1101의 반대는 뭐가 나와요? 001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2의 보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의 보수 결과에 1을 더한다 그랬죠? 여기에다 1을 더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덧셈 할 줄 아시죠? 0 더하기 1이니까 뭐 올림수는 없어요, 그죠? 그대로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숫자는 그대로 똑같고 요 끝에만 1 이렇게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팩과 언팩 해보겠습니다. 우리 팩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 양수인지 음수인지 보고 양수일 때 C가 붙고요. 뒤에 음수일 때 D가 붙어요. 자, 그래서 얘 양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7, 1, 8, C가 돼요. 자, 그러면 언팩은 더 쉬워요. 이 끝에 두 자리를 서로 바꿔요. 앞에 C가 들어가고 뒤에 8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각 자리마다 F자를 붙여주시면 돼요. F7, F1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718C를 언팩으로 바꾸게 되면 F7, F1, C에 8이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보죠. F7, F1, C의 8입니다. 자, 그럼 페리트 체크 한번 볼게요. 기수 체크, 우수 체크 있죠? 자, 기수 체크는 이렇게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해서니까 1, 1, 1 여기가 뭐가 돼요? 0이 돼야지 여기까지 합해서 1의 개수가 3개, 홀수개가 되도록 되죠? 여기는 0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니까 1, 1, 1, 3개니까 짝수개가 되려면 여기 1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여기다 1 써보고 한번 개수 세보세요. 1이 4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진수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진수 바꾸는 것도 되게 쉬우니까 제 설명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30이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30이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는 이 해당하는 30이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계속 나눠줄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30을 2로 나누면 몫은 얼마죠? 15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죠? 또 그럼 얘를 또 나눌 수 있죠. 15는 2, 7에 14, 1 남죠. 그쵸? 이해되시죠? 자, 7을 2로 나누면 2, 3은 6. 또 뭐가 돼요? 1이 남죠. 또 2로 또 나눌 수 있어요. 2, 1은이 나머지 몇 남아요? 1 남으세요. 자, 그래서 얘는 밑에서 위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순서대로 적어 나가시면 돼요. 1, 1, 1, 1, 0 이렇게. 그래서 얘는 결과값이 제가 여기 적어 볼게요. 1, 1, 1 1, 0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진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도요 30이라는 10진수로 내가 바꾸려는 진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계속 나눠볼게요. 자, 4, 8에 32 안되죠. 4는 안되고 3, 8에 24 그죠? 그럼 나머지 몇 남으세요? 6 남아요. 3은 이제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3, 6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16진수 바꿔보는 거 한번 저랑 해볼게요. 자, 30을 16으로 표현할 겁니다. 16진수로. 자, 그러면 2, 6, 2, 12, 32. 2는 안 되고요. 그냥 1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몇 남으세요? 14가 남죠? 자, 30을 16진수로 바꾸면 2라고 14인데 이 14를 한 자리로 표현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14는 알파벳으로 2가 되는 거예요. 10이 A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흘러가니까 14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16진수로 표현하면 1하고 2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2진수를 10진수, 8진수, 16진수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1011 보이시죠? 우리 1011을 2진수로 바꿀 건데 이게 8421 코드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오른쪽부터 8421. 그러면 원래는 얘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2의 0승 자리여서 1이 되는 거고요. 2의 1승, 그래서 2가 되고 2의 2승,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2의 3승, 그래서 8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자리가 또 있다 그러면 2의 4승 해서 16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 1에 해당하는 요 숫자들을 다 더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더해 볼까요? 8하고 2하고 1 더하면 몇이 됩니까? 네, 11이 되죠. 그래서 1011을 10진수로 바꿔보면 1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11을 8진수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8진수로 바꿀 때 421 코드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1011 제가 이렇게 써놨고요. 오른쪽부터 이제 해서 421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없잖아요. 자, 우리 세 자리씩 끊는데 여기는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 없다고 셈 치고 0이라고 써주시고 요 위에도 421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처럼 세 자리씩 끊어서 가는데 1인 것만 다 더해주시면 돼요. 여기 4, 2, 1에서 요 자리가 1이니까 얘가 1이죠. 1 쓰시고 4, 2, 1에서 여기가 1, 여기가 1, 2하고 1이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네,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11을 8진수로 바꿔주면 1, 3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번엔 2진수를 16진수로 바꿔볼 텐데 1011을 아까 10진수로 바꿔봤죠? 우리 여기 보면 2진수를 16진수로 바꿀 때 8421 코드를 써요. 아까 10진수로 바꾼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또 풀어서 1인 것만 다 더해보세요. 몇이 됩니까? 11이죠? 아까 우리 16진수로 11은 뭐가 된다 그랬죠?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37을 10진수, 2진수, 16진수로 바꿔볼 텐데 자, 제가 여기 써놨죠. 3, 7 각각 자리마다 해당 진수에 0승, 1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8의 0승은 자, 모든 수의 0승은 1이죠. 그리고 8의 1승은 8이에요. 8. 그래서 위의 숫자랑 각각 곱해줘서 이 곱한 값들을 더해주시면 돼요. 자, 3, 8에 뭐가 나오죠? 24가 되고 7 곱하기 1은 7이 되죠. 그래서 얘 더하면 몇이 돼요, 여러분? 3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진수를 10진수로 바꾸면 31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8진수를 2진수로 바꿔볼게요. 자, 제가 여기 써놨는데 자, 한 자리마다 4, 2, 1 코드를 가져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 2, 1 요 세 자리 중에 어느 숫자를 더해야지 3이 나옵니까? 2하고 1이죠. 그래서 4는 0으로 해두고 얘 3을 4, 1 코드로 바꾸면 0, 1, 1이 되는 거예요. 7은 어떻게 돼요? 4, 2, 1 코드가 다 더해져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8진수로 바꾸면 앞에 0은 뭐 필요 없으니까 1 5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8진수를 16진수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메모하실 건 8진수를 16진수로 바꾸려면 2진수로 바꿨다가 다시 2진수를 16진수로 바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 제가 써볼게요. 1 5개였죠? 자, 그러면 우리 4자리씩 끊을 거니까 8, 4, 2, 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써볼게요. 8, 4, 2, 1
그죠? 그럼 여기는 없잖아요. 그죠?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숫자 이따 치고 0 써주고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8, 4, 2, 1. 자, 우리 4자리씩 끊는 거고 덧셈 한번 해보죠. 8, 4, 1에서 여기가 1이니까 1이죠. 그 다음 여기 8, 4, 1 다 더해볼까요? 얘는 뭐가 돼요? 15죠. 15는 16진수로 뭐가 된다? F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F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겠어요? 1, F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1, F. 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엔 16진수를 10진수, 2진수, 8진수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자리마다 내가 바꾸려는 진수의 0승, 그 다음 1승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돼요. 소수점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자, 그럼 A가 뭐죠? A는 10이죠. 그래서 10 곱하기 모든 수의 0승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16의 1승은 16이죠. 2 곱하기 16은 그럼 뭐가 나와요? 32가 되고 10 곱하기 1은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각각 더하면 몇이 돼요? 4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제가 자, 2의 1을 16진수를 10진수로 바꿔보면 4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의 1을 2진수로 바꿔볼게요. 자, 제가 여기 써놨어요. 2하고 A 써놨죠? 요걸 841 코드로 풀어서 쓰시면 돼요. A는 10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2는 요 4자리 숫자 중에 어디가 1이면 됩니까? 요 자리가 1이면 되죠? 그래서 얘는 0, 0, 1, 0이 돼요. 쉽죠?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10이죠, 10. 그럼 이 4자리 중에 뭐만 더하면 돼요? 8하고 2죠?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2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10, 10, 10. 요 두 자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0이니까.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10, 10, 10. 이렇게 되세요. 자, 이번엔 얘를 8진수로 바꿔볼게요. 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1, 0, 1, 0, 1, 0. 자, 아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8진수를 표현하려면 3자리씩 끊어서 4, 2, 1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4, 2, 1. 이쪽도 4, 2, 1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끊었다 생각하시고 1인 것만 더해주시면 돼요. 4하고 1은 더하면 뭐가 돼요? 5가 되죠? 여기는 2만 있네요. 그죠? 2. 그래서 16진수 2의 1을 8진수로 바꾸면 5, 2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찍고 제가 써볼게요. 5,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쉽죠?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중앙처리 장치 한번 볼게요. 자, 레지스터,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주변 장치는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는요, 여러분 CPU 내에서 제일 빠른 임시 기억 장치죠.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터의 크기는 한 번에 처리 가능한 데이터로 메모리랑 워드 크기를 말합니다. 자, 기억장치 접근 속도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 별표 한번 해볼게요.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 캐시, 디램, 롬, 하드디스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자기 테이프가 제일 느린데 백업용으로 쓰입니다. 자, 제어장치 한번 볼게요. 제어장치 컨트롤 유니트에서 CU라고 부르고 컴퓨터의 모든 동작을 지시하고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 앞글자 따서 PC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합니다. 명령어 레지스터 앞글자 따서 IR 이렇게 부르고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자, 명령어 해독기는 디코더라 그러고 명령을 해독하는 10진수로 바꿔주는 거고요. 부호기 인코더는 제어 신호를 생성하는 2진수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MBR, B가 버퍼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억하고 MAR, 어드레스입니다. A가 주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자, 연산장치 ALU라고 부르고요. 가상기는 덧셈, 누상기는 중간 계산 결과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기다 메모 좀 해볼까요? 누상기를 ACC 또는 AC 이렇게 불러요. 자, 보수기는 음수로 바꿔주고 뺄셈 할 때 씁니다. 자, 상태 레지스터 연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태 값을 기억합니다. PSW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이 올림수가 뭐예요? 우리 이진수로 1 더하기 2라면 0 되고 하나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1, 0으로 됩니다. 요때 요 올라가는 1을 올림수라고 그러고 바로 얘가 PSW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앙처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럭 주파수, 캐시 메모리, 워드 크기고요. CPU 성능 단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클럭, 그 다음에 밉스, 헤르츠, 플롭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CPU 업그레이드 할 때 여러분 메인보드가 지원하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RISC, CISC 한번 참고해 봤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RISC는 제가 서버에 쓰인다고 했고 CISC는 개인용 컴퓨터에 쓰입니다. 자, 명령어는 CISC가 많고 주소도 CISC가 복잡합니다. 레지스터는 서버에 쓰이는 RISC가 많고요. 전기 소모는 CISC가 많습니다. 속도 요거 체크해 볼까요? 당연히 서버, 월등히 능력이 높은 서버가 처리 속도는 빠릅니다. 자, 주기억 장치 보겠습니다. 롬은 비휘발성이고요. 입출력 시스템, 기본 입출력 시스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바이오스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폰트 들어가고요. 자가 진단 프로그램, 포스트가 저장이 됩니다. 램 볼게요. 휘발성 메모리로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자, 그럼 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하고 S램이 있는데요. 여러분, D램은 주기억 장치에 쓰이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에 S램은 캐시 메모리에 쓰이죠. 여러분들 홈쇼핑에서, 자, 쇼호스트가 이 노트북은 램이 16기가 있습니다. 그 램이 바로 요 D램입니다. 자, 얘는 재충전이 필요하고요. 전기 소모가 적어요. 속도는 S램에 비해 느리고 가격은 S램에 비해 저가입니다. 자, 그에 반해 S램은 전기 소모가 많이 들고요. 속도도 빠르고 가격은 비쌉니다. 자, 우리 플래시 메모리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EEPROM이라고 부르고요. MP3나 PDA, 디지털 카메라에 쓰입니다. 전기적으로 여러 번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마스크롬은 회사에서 한 번 기록하고 수정 못하고요. P롬은 사용자가 한 번 기록 후 수정을 못하게 됩니다. EPROM 자외선을 이용해서 여러 번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자, 캐시 메모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램인데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해서 속도를 향상해 줍니다. 가상 메모리는 보조 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가짜 메모리이죠. 버퍼 메모리입니다. 버퍼는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자, 좀 유식하게 말해서 이런 거고, 우리 편하게 복사하기, 잘라내기, 붙이기 할 때 사용하는 기억 공간이 바로 버퍼입니다. 자, 연관 메모리 한번 볼게요. 주소가 아닌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서 데이터 가져옵니다. 자, 펌웨어 한번 살펴볼게요. 하드웨어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 여러분 여기다 별표. 문제에 요 문맥이 참 잘 나오죠. 롬에 저장되고요. 하드웨어 제어 통제 그리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는 참 두드러지게 문제가 참 많이 나왔어요. 자, 요 문장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드웨어 교체 없이 프로그램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메모리 용량이 부족할 때 불필요한 프로그램 종료하거나 가상 메모리 크기 조절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조기억 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비휘발성이고요. 주기억보다는 속도가 느려요. 용량은 대용량, 단위당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여러분 요것도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읽기 전에 2의 10승 바이트가 1024입니다. 자, 그래서 바이트가 8비트잖아요. 이게 1024바이트가 모이면 킬로바이트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2의 10승.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단위가 하나씩 증가할 때 10씩 이렇게 더해져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우기 편해요. 자, 한번 저랑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게 막 크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메가바이트, 그죠?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페타바이트, 그리고 엑사바이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 볼게요. ID는 2개 연결하고요. EID 4개, SCSI 7개인데 현재는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은 SATA, SATA2 막 이렇게 나갑니다. 자, 라이드 한번 볼게요. 별표. 여러 개 하드디스크를 한 개 하드디스크처럼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자, 미러링과 스트라이핑이 있어요. 미러링은 2개 디스크에 동일하게, 스트라이핑은 나눠서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라도 손상이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페리티 한번 볼게요. 장애가 발생 시 페리티를 사용해서 복구한다 돼 있죠?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기법입니다. 자, SSD 볼게요. 요새 제일 많이 핫하죠. 하드하면 SSD입니다. 자, 하드디스크와는 달리 기계적 장치가 없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저장하는데 부팅 속도가 엄청 빠르죠, 여러분. 진짜 신세계예요. 충격에 강해요. 배드 섹터가 없습니다. 발열 소음 전기가 적게 듭니다. 자, 파티션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한 개의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논리적인 영역으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저희 보통 내 PC 들어가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눠지죠? 바로 요게 파티션 한 겁니다. 자, 광디스크 한번 볼게요. DVD는 기가바이트급의 대용량을 저장하고요. CDR은 한 번만 기록 가능한 CD입니다. 블루레이 보실게요. 고선명 비디오를 저장하고요. DVD에 10배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정말 초대형 기록 저장 장치입니다. DVD를 블루레이에서는 사용을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는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입출력 장치 한번 보겠습니다. OMR은 답안지예요. OCR은 공공요금 청구서에 쓰이고요. 디지타이저는 설계도 입력할 때 씁니다. 자, 출력 장치 보시면 프린터 있죠? 플로터가 바로 설계도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표시 장치는 모니터가 있죠? 자, 여러분 LCD 한번 보실게요. LCD는 액정 디스플레이입니다. 유리판에 전기를 가해서 보여주고요. 픽셀, 화소라고 부르고 해상도는 선명도라고 부릅니다. 해상도는요, 여러분 픽셀 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타 장치 보겠습니다. 메인보드 한번 볼게요. AGP는 그래픽카드 끼우는 데고요. 칩셋은 흐름을 제어합니다. 메인보드의 핵심 장치입니다. 자, 롬바이오스 한번 보실게요. 자, 컴퓨터가 시작될 때 컴퓨터 제어 및 기본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기본 정보, 부팅에 대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포트 한번 살펴보실게요. 직렬은 한 번에 1비트, 병렬은 8비트. 그래서 뭐가 빠르다? 병렬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면 직렬이 빠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USB는 최대 127개 연결하고요. i1394 요거 별표하세요. 가전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IRDA 줄거볼게요. 케이블 없이 무선으로 적외선으로 연결하고요. HDMI 영상과 음성을 요거 별표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하는 디지털 포트입니다. 자, 여러분 관련 용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럽트 보이시죠? 실행 도중 갑자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서 처리하는 것을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멈춰 있는 거 있죠? 계속 멈춰 있을 때는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상태는 뭐라 그런다? 데드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데드락이 되는 조건은 4가지예요. 상호 배제, 점유화되기, 비선점, 환영되기입니다. 다 4가지 나쁜 용어인데 상호 배제만 저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자원에 여러 개 프로세서가 있을 때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다 대기하는 거예요. 뭐겠어요? 일이 안 되겠죠? 자, 외부 인터럽트 보겠습니다. 입출력 타이밍 전원의 인터럽트고요. 내부 인터럽트는 잘못된 명령이나 데이터 사용할 때 쓰입니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 인터럽트 정전이고요.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 작업도 안 되겠죠. 가장 낮은 순위 인터럽트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인터럽트 SVC입니다. 자, 채널 한번 별표해 보시죠. 채널은 CPU 대신에 입출력을 관리하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속도가 빠른 채널 셀렉터 채널이고요. 속도가 느린 채널 멀티플렉서 채널입니다. 자, DM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MA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입니다. 직접 메모리 접근입니다. CPU 참여 없이 입출력 장치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속도가 향상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애드웨어는 광고를 보는 대가로 보는 거고요. 알파 버전, 회사 직원들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무료로 보는 거고요. 패치는 배포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에러가 났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에러를 수정하고 다시 재배포한다 보시면 됩니다. 약 같은 존재예요. 자, 베타 버전 출시되기 전에 사용자가 테스트하는 거고요. 자, 데모는 홍보하는 겁니다. 번들은 하나 샀을 때 끼워주는 거고요. 상용은 비용을 주고 사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라이얼 버전 체험판 프로그램이에요. 자, 공개 소프트웨어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픈소스 프로그램 한번 알고 갈게요. 소스가 공개되어서 수정도 할 수 있어요, 원본을. 그래서 변경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라고 합니다. 자, 언어 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자연어 프로그램이 원시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이 이해하는 거고요. 이게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게 목적 프로그램인데 요때 필요한 게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 자, 기계어로 변환하는 것, 목적 프로그램을 생성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파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상태를 로즈 모듈이라 그럽니다. 이 로즈 모듈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걸 누가 담당한다? 링커가 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파일 자체를 진짜로 실행하려면 주기억 장치에 적재해야 됩니다. 네, 주기억 장치에 적재해야 진짜로 실행이 되는데 이 작업을 누가 한다? 로더가 합니다. 로더. 이 로더의 기능 4가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한번 살펴볼게요. 자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자, 객체 지향 언어 한번 살펴보고 가실게요. 자, 객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만 골라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특징은 추상화, 캡슐화, 계층 모듈, 다형, 정보 은폐, 상속, 재사용성입니다. 여러분, 이 객체 지향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겁니다. 필요한 프로그램만 골라서 쓴다. 우리가 뷔페 식당 가면은 막 100가지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거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 먹잖아요. 프로그램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바뀐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뭐 덧셈 뺄셈만 필요해. 이번에는 곱셈 나눗셈만 필요해. 이런 원리가 바로 객체 지향이에요. 그래서 이 객체 지향의 또 하나 좋은 점은 독립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혼자서 쓸 수 있고 이식성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환경, 플랫폼에 관계가 없어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죠. 자, C 언어 한번 보겠습니다. 유닉스 운영체제 제작에 쓰이고요. 저급 언어랑 고급 언어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이에요. 구조적. 자, 영문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별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우리 C 언어 하면 또 뭐가 특징이냐면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어요. 자, C++ 한번 볼게요. C 언어의 객체 제한 개념을 적용한 겁니다. 자, 구조적 언어, 입력과 출력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요거 한번 문장 눈여겨서 보세요, 여러분. 순서, 선택, 반복. 자, 객체 지향 언어 아까 설명드렸고 비주얼 프로그래밍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자 방식의 명령 형태를 아이콘 형태로 바꿔서 프로그래밍 합니다.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막 뭐 프로그래머야 하시는 분들 막 키보드 따다다다닥 이렇게 치잖아요. 지금도 그러긴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이 아이콘으로 바뀌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지금 프로그래머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네, 이런 유의 프로그램을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고요. 델파이나 파워 빌더의 형태도 있습니다. 자, 문제 많이 나왔던 거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 언어 3가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LISP, 프롤로그, 스노볼 있고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할 때 버그의 뜻은 에러입니다. 에러가 났다. 그래서 디버그가 뭐냐면 에러를 찾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웹 프로그래밍 언어 저 독골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HTML5 보이시죠? W3C에서 제한한 ActiveX가 없다 요거 알고 계시고요. DHTML 이 D가 동적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페이지를 동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화 예매, 날씨 이런 데 쓰입니다. SDML 자, 여러분 멀티미디어 전자문서인데 요거 알아두세요. 복잡. XML은 HTML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새로운 태그를 정의해요. 자, 확장이라는 거 체크. WML 한번 볼게요. 무선 단말기에 쓰이고요. UML 모델링 언어입니다. VRML 3차원 가상세계 표현 가능 언어입니다. 자, 펄 문자 처리가 강력하고요.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동작합니다. ASP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거고요. JSP도 서버용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이 JSP는 자바로 만들어졌다는 거. 자바 자, 네트워크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언어고 파이썬 요거 별표해 볼까요? 요새 파이썬 각광받고 있죠? 객체 제한 기능을 지원하는 대화형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독립적이고요. 문법이 간단해서 아주 앞으로 되게 많이 호황을 누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LISP 인공지능이었죠. 프롤로그 논리적 추론이나 리스트 처리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언어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재기 호출이라는 거 한번 살펴볼게요. lisp가 재기 호출인데 임의의 함수가 자신을 호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자 보세요. 1이 썸에 들어갔죠. 썸에 1 더하기가 들어가서 썸은 뭐가 되겠어요? 1이 들어가는 거죠. 요 계산 결과가 썸에 들어가서 1이 됐잖아요. 그 다음 반복을 하는 거죠. 여기 밑에 뭐가 있겠어요? n은 n 플러스 1. 그럼 n은 뭐가 돼요? 이제 n이 1이었는데 2가 되겠죠? 그래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또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썸이 1이었으니까 1 더하기해서 뭐가 돼요? 3 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재기 호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운영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이고요. 자, 이번부터 운영체제 버전이 뭐로 바뀐다 그랬죠? 윈도우즈 10입니다. 윈도우 10. 자, 운영체제는 OS라 그러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운영체제의 목적, 자, 처리 능력 좋아야 되고요. 결과는 빨리 나와야 돼요. 응답시간 단축. 많이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신뢰도, 컴퓨터에서 나온 결과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자, 일괄 처리가 1세대, 그 다음 실시간 다중으로 들어가고요. 시분할 처리 3세대죠. 그 다음 다중 처리, CPU가 여러 개, 그죠? 분산 처리 시스템 4세대 방식입니다. 자, 윈도우 10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이용하는 GUI 시스템이죠. 64비트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선저명 멀티태스킹입니다. 여러 개의 실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만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보이시죠?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시 자동으로 설치하고요. OLE, 그림과 객체를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255자 파일 이름 쓸 수 있고, 자, NTFS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능, 보안, 안정, 속도가 뛰어납니다. 최대는 256TB까지 용량이고요. 파일의 최대 크기는 16TB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에어로 스냅이 있고 에어로 쉐이크 보이시죠? 창의 크기가 조정되는 걸 에어로 스냅 그러고요. 에어로 쉐이크는 제목 표시를 흔들면 나머지 창이 최소화가 돼요. 자,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저것 나눠진 자료를 한 곳에서 보고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가상의 폴더입니다. 실제로 파일이 아니라 원본에 연결해서 보여주고요. 최대 50개 폴더를 포함합니다. 라이브러리 폴더 제거 시 폴더를 삭제하는 건 아니에요. 자,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폴더나 파일을 제거해야지 진짜로 원본이 삭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동식 미디어는 라이브러리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USB는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바로가기 키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되게 많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1급은 이 윈도우 키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윈도우 키 누르고 Shift S 누르면요, 원하는 영역을 캡처할 수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도 이거 써보시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저도 참 많이 교재 만들면서 이 기능 참 많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D는 바탕화면 표시 숨기기고요. 윈도우 키 누르고 E 누르면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L 하면 PC 잠금 그리고 계정을 바꿀 수 있고,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면 실행창을 열 수 있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U 누르면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접근성 센터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V 누르면 클립보드 창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 요거 별표해 볼까요? 윈도우 키 누르고 플러스 누르면 화면 확대가 되고요. 윈도우 키 누르고 빼기 누르면 축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A가 전체 선택이죠. 그리고 컨트롤 D가 삭제하는 겁니다. 컨트롤 F4는 활성 문서 닫기, 컨트롤 누른 채로 휠 마우스 바퀴를 굴리면 아이콘의 크기가 바뀌어집니다. 자, 그리고 Alt 엔터가 등록 정보 보여주는 거고요. 자, Alt ESC를 누르면 실행 중인 창을 순서대로 전환시킵니다. 자, Alt P는 파일 탐색기에서 미리 보는 거고요. Alt Shift P는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의 세부 정보가 나옵니다. Shift Delete는 완전 삭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trl Alt Delete 작업 관리자 나오게 하죠. 우리 선저명 멀티태스킹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동일한 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trl Shift ESC입니다. 자, 그럼 저랑 윈도우 키 누르시고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여러분 요 제목에다 클릭 한 번만 해보시고요. 자, 저랑 같이 해볼까요? 윈도우 키 누르고 왼쪽 방향 키 누르시면 창이 왼쪽으로 꽉 차지죠?
여기에서 윈도우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 키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요. 다시 윈도우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 키 누르면 오른쪽이 꽉 차지는 이런 크기를 가집니다. 다시 윈도우 키 누르고 왼쪽으로 오셨다가 원래대로 크기가 잡히면 윈도우 키 누르고 위 눌러볼게요. 어때요? 전체 화면으로 바뀌죠? 자, 여기에서 이제 윈도우 키 누르고 아래를 내리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제 지금이 이제 현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윈도우 키 누르고 아래를 누르게 되면 이 창은 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 키 누르고 아래. 어때요? 없어지죠? 여기까지가 에어로 스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에어로 쉐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이크가 뭔지 아시죠? 흔들다. 자, 이거 잘 따라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여러분 이쪽을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창에 제목 표시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이 제목 표시줄에다 갖다 대시고 좌우로 흔들면 어때요? 사라지죠? 다시 좌우로 흔들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또 한번 흔들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에어로 쉐이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윈도우 키 그리고 바로가기 키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할 때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 E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탐색기가 나오죠? 자, Alt하고 F4 누르면 창이 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실행창이 뜨죠? 네, X 누르시면 꺼집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키 누르고 U 눌러볼게요. 그러면 접근성 센터 창이 나오고요. X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키 누르고 V 눌러볼게요. 그러면 클립보드 창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X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확대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키 누르고 플러스 버튼 눌러보죠. 그럼 이렇게 확대가 되죠. 윈도우 키 누르고 빼기 눌러보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죠? 플러스는 확대, 그 다음에 빼기는 축소입니다. 그 다음에 확대했다가 윈도우 키 누르고 ESC 눌러보시면 창이 원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L 눌러보면 화면이 잠금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싶으면 엔터나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오죠. 암호가 설정되어 있을 때고요. 여기다 암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눌러보면 로그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윈도우 키 누르고 D 눌러볼게요.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윈도우 키 누르고 D를 누르면 모든 창들이 최소화됐다가 다시 윈도우 키 누르고 D 누르면 원래대로 복귀가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윈도우 키 누르고 D, 윈도우 키 누르고 D.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자, 이제 윈도우 키 누르시고요. Shift 누르시고 S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만 캡처를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고요. 제가 참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Shift 누르고 S 누르시고 자, 이렇게 드래그하면 내가 캡처할 부분을 따로 선택할 수가 있죠. 마우스를 띄면 복사가 된 거고요. 자, 엑셀 창 한번 띄워서 아무데나 찍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내가 이렇게 캡처된 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같이 Alt 키를 이용한 바로가기 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을 한번 띄워 주시고요. 창 띄운 다음에 Alt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이러면 이제 이게 창 조절 메뉴라 그러죠. ESC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창 이렇게 나오면 이걸 우리가 활성창 그러는데 프린트 스크린 누르면 화면 전체가 캡처된다 그랬죠. 우리 이거 해보죠. Alt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자, 그러면 이 창만 복사가 되고요. 자, 한번 테스트 해보죠. 엑셀 창 띄우고 아무데나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V 눌러볼게요. 어때요? 좀 전에 실행됐던 활성창만 복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정보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우리 속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 여기 내 PC라고 보이시죠? 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제가 얘 클릭하고 Alt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에 대한 속성이 다 보이죠? Alt 엔터는 등록 정보 속성이 선택한 객체의 속성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떴으면 Alt하고 F4 눌러보죠. 어때요? 창이 꺼지죠? 자,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Alt P 눌러볼게요. 그러면 파일 탐색기에서 미리 보기 이렇게 파일의 내용이 보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lt Shift P 눌러볼게요. 그러면 파일의 세부 정보가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lt 누르시고 탭 한번 눌러볼게요. Alt 누르고 탭을 누르면 화면 중앙에 이렇게 작업 목록 창이 뜹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목록이 뜨면서 Alt 누른 다음에 탭만 눌렀다 뗐다 하면 이렇게 원하는 작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Alt 누르고 ESC를 눌러보면 순서대로 창이 이렇게 바뀝니다. Alt 누르고 ESC를 누르시면 열려진 창들을 순서대로 전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Ctrl Alt Delete 눌러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운영체제에서 배울 선점형 멀티태스킹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랑 비슷한 키 Ctrl Shift ESC 눌러보겠습니다. 얘는요, 바로 작업관리자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이번엔 저랑 컨트롤과 관련된 바로가기 키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DB 클릭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시고 C 눌러볼게요. 그럼 복사가 된 거고요. 자, 요 안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C는 복사하기, 컨트롤 V는 붙여넣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사본 보이시죠? 얘 클릭하고 지워볼게요. 컨트롤 D 누르면 휴지통으로 지워집니다. 제가 여기 휴지통 창 띄운 거 보이시죠? 좀 전에 컨트롤 D를 누르니까 이렇게 휴지통으로 지워진 거고요. 자, 이 휴지통으로 들어간 건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복원이라는 메뉴로 복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자, 복원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살아났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X 해보겠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컨트롤 X. 자, 그럼 이게 잘라내기고요. 밖에 클릭하고 요 휴지통으로 들어오시고 컨트롤 V. 그러면 여기 했던 게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럼 복사하는 거 다른 기능도 해볼게요. DB 찍어보시고요. 컨트롤 인서트. 그 다음에 여기에다 클릭하시고 Shift 인서트 하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죠? 컨트롤 C랑 컨트롤 V의 또 다른 키, 컨트롤 C 복사하기와 똑같은 키는 컨트롤 인서트이고요. 컨트롤 V와 똑같은 키는 Shift 인서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지통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F4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을 한번 닫아볼게요. 저희 한글 2010 한번 열어보고요. 이게 이제 한글 2010 문서창이잖아요. 요거를 한번 닫아볼게요. 컨트롤 F4 눌러볼게요. 자, 새 문서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이렇게 문서창이 열리면 컨트롤 F4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닫아지죠? 자, 그럼 엑셀도 한번 띄워볼게요. 엑셀 창을 띄워주시고 새 문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해볼까요? 컨트롤 F4 어때요? 꺼지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ESC 눌러보겠습니다. 시작 메뉴 나오죠? 컨트롤 ESC 또 눌러보면 없어지죠.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입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컨트롤 누르시고, 자, 휠 마우스를 그 바퀴를 밀었다가 당겼다가 할 건데요. 자, 한번 해보죠. 컨트롤 누르시고 바퀴를 아래로 당겨보면 이렇게 아이콘이 작아지고요. 바퀴를 위로 밀어보면 아이콘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밀었다, 당겼다. 자, 이번에는 전체 선택 한번 하는 단축키 컨트롤 A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아이콘 아무거나 하나 찍어 보시고요. 중간에 찍으셔도 돼요. 컨트롤 누르고 A. 그럼 다 선택되죠? 밖에 클릭하시면 선택은 해제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A 되죠? 자, 이번에는 Shift 키에서 Shift Delete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가 원래 아이콘 파일을 한번 선택하고 델 키를 누르게 되면 그냥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지만, 자, 제가 이렇게 db 파일, txt 파일을 선택하고 Shift Delete를 눌러주면 복구할 수가 없는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누르면 얘는 영구히 삭제가 된다는 거죠. 얘 한번 눌러보면
DB8은 없어지고 여기 휴지통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콘 하나 선택하고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잖아요. 자, 개체를 선택하고 Shift F10을 눌러보면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가기 아이콘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문서나 앱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한 아이콘입니다. 원본 파일의 위치 정보만 갖고 있죠. 모든 개체에 대해서 만들 수 있고요. 좌측 하단에 화살 표시가 있어요. 자, 확장자는 LNK이고요. 이 연결 정보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속성창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해도 원본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 작업 필수입니다. 위치 조절 가능하고요. 크기 조절, 화면의 50%, 그리고 자동 숨김 기능이 있습니다. 시작 메뉴는 모든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작업 필수에서 바로가기 메뉴를 눌렀을 때, 마우스 우측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예요. 여러분들이 요 기능들 한 번씩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자, 시작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 10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면 이렇게 실행창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shell startup 요거 누르시면 시작 프로그램 폴더 창이 나와요. 여기에다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윈도우 10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레지스트리 한번 살펴볼게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행 정보를 한 군데에 모아 관리하는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백업도 할 수 있고 레지스트리 복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지 에딧 또는 ms config를 넣어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IRQ, IO 주소, DMA 등의 자원에 프로그램의 실행 정보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별표 한번 해보자. 레지스트리에 이상이 생기면요, 치명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백업이 필수인데 우리 이거 만지는 분들 아마 90 몇 프로는 없을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작업 관리자 한번 볼게요. 아까 했지만 응답하지 않은 프로그램 종료할 때 쓰고요. 파일 탐색기. 자, 시스템의 모든 디스크 드라이브 및 파일 폴더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주 사용하는 파일과 최근에 사용하는 파일 폴더가 필수다 되어 있죠?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목록들을 내가 지우고 싶으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즐겨찾기에서 제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리본 메뉴인데요. 이건 누를 때마다 다르죠. 파일 눌렀을 때 틀리고 홈, 공유, 보기 이거 누를 때마다 밑에 도구 메뉴가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원래 있던 내용은 지워주시고요. 여기에 shell 그리고 startup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시작 프로그램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레지스트리 들어가는 것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키 누르시고 R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reg edit 써볼게요. 전에 있던 건 지워주시고 reg edit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자주 사용하는 폴더랑 최근에 사용한 파일 보이시죠? 요 목록을 지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이 OA 폴더를 화면에서 즐겨찾기 자주 사용하는 폴더에서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메뉴에 즐겨찾기의 제거라고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자주 사용하는 폴더에 없어지는 거지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에 사용한 파일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동안 사용했던 파일이 쭉 나오는데 20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내가 이 목록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이 목록 이름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아까처럼 즐겨찾기 제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목록에서 없어집니다. 자, 우리 탐색기 들어가면 이제 그 모양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나온 화살표는 하이 폴더가 표시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오른쪽 화살표로 바뀌고 하이 폴더가 숨겨지죠. 자,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일 때는 하이 폴더 표시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V자 표시로 바뀌고요. 하이 폴더가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축소되어 있었다면 확장하고 아니면 하이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방향키 왼쪽을 누르신다면 확장되어 있었다면 축소하고 아니면 상위 폴더로 들어가요. 자, 요거 아스테리크라고 부르죠.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모든 하위 폴더가 한 번에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 윈도우즈 메뉴에서 이렇게 점점점 표시는요, 이거 클릭했을 때 대화 상자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단추가 있고요, 이 네모칸 단추가 있는데, 동그라미는 옵션, 네모칸은 선택 단추라고 부릅니다. 자, 옵션 단추는 여러 개 중 하나만, 꼭 하나는 선택해야 되고요. 선택 단추는 우리가 선택했을 때 이렇게 V자가 나오죠. 여러 개 중 여러 개도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 파일 폴더 선택 한번 보실게요. 컨트롤 A가 전체 선택하는 거고요. 연속적인 파일 선택할 땐 드래그나 시프트 누르고 클릭하는 거고요. 비연속적은 컨트롤입니다. 같은 드라이브끼리 복사는 컨트롤과 드래그 앤 드롭이고, 다른 드라이브끼리 이동은 시프트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자, 파일과 폴더 한번 살펴볼게요. 파일의 속성에 들어가면 우리 일반 탭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보안 탭에서는 권한을 설정해요. 자세히에서는 파일의 제목, 만드니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폴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폴더 만들기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시프트 N입니다. 이름 바꿀 때는 F인데 한 번에 하나씩밖에 이름을 못 바꾼다는 거. 자, 속성 탭의 일반에서는요, 폴더의 이름, 그리고 파일 폴더 수, 만든 날짜 이런 거 나오고요. 특징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기 전용하는 건 왜 한다 그랬죠?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다 그랬죠? 공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폴더의 유형을 정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용자 지정 탭인데, 폴더에 표시할 사진과 아이콘 모양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 문서 폴더 보이시죠? 요 화살표 한번 눌러볼까요? 요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요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고 이 문서에 대한 하이가 열리죠. 자, 커마리 1급 실기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눌러보면 하이 폴더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 화살표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하이 폴더가 숨겨지고 다시 오른쪽 화살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커마일 1급 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 키보드에 별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 커마일 1급 실기에 대한 모든 하이 폴더가 한꺼번에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마일 1급 실기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이 폴더로 움직이고, 왼쪽 방향키를 누르면 상위 폴더로, 그죠? 이렇게 닫혀지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알아둘 건, 왼쪽 방향키를 눌렀을 때 하이 폴더가 열려져 있으면 닫혀지고, 하이 폴더가 없으면 표시되지 않았다면 상위 폴더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자, 휴지통 한번 보겠습니다. 삭제된 파일이 폴더가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고요. 복구가 가능하죠. 휴지통 자체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F2로. 근데 휴지통에 들어간 파일 이름은 변경 못하고. 자, 용량이 초과되면요, 가장 오래전의 파일부터 제거가 됩니다. 자,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은 경우 완전 삭제인데요. Shift 딜리트로 삭제했을 때, 그리고 속성에서 바로 제거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크기가 0%일 때, 휴지통 비웠을 때 요거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휴지통 창을 한번 띄워봤습니다. 휴지통 속성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거는, 여러분들이 이 휴지통은 최대 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바로 제거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삭제 확인, 대화 상자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인쇄 한번 볼게요. 로컬 프린터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입니다. 네트워크는 다른 컴퓨터에 공유할 수 있어요. 기본 프린터 별표해 볼게요. 자, 인쇄 명령할 때 인쇄 작업이 진짜로 들어가는 프린터고요.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숲을, 자, 한번 보죠. 병행 처리인데요. 효율이 높아지고 속도는 빨라지지 않습니다. 자, 인쇄 관리자입니다. 인쇄 관리자에서는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시 재인쇄할 수 있고요. 인쇄 작업이 시작된 문서도 강제로 중간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잠시 중지할 수 있으며, 강제로 인쇄 작업을 그냥 전체 다 끌 수 있어요. 자, 프린터 공유하는 방법은 프린터 속성 가셔서 공유 탭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번에는 인쇄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릴 화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에 프린터 및 스캐너를 들어가 보면 여기 밑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공유하는 거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린터 및 스캐너에 요 앱슨 하나 선택하고요. 관리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프린터 속성이라고 보이시죠?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우리 아까 제가 뭐 한다 그랬죠? 공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유하고 싶다. 나 이 프린트 다른 사람들도 쓰게 하고 싶다. 그러면 공유 들어가서 이 프린터 공유 체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조 프로그램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메모장 아시죠? 여기는 부분적으로 변경은 안 되죠. .log라고 넣으면 다음에 불러올 때 현재 시간과 날짜가 보이고 바로가기 키는 F5입니다. 자동 줄바꿈 기능이 있고 OLE 기능은 안 돼요, 여러분. 요거 별표. 특정 줄로 이동하는 게 컨트롤 G입니다. 자, 워드패드는 이 네 가지 파일을 가진 문서를 작업하는데 OLE 기능이 된다는 거. 그림판. 자, 윈도우즈 그림 편집 프로그램인데 확장자가 PNG입니다. 자, Shift 누르면 정사각형 정원이 그릴 수 있고요. 3D 열기도 가능합니다. 프린트 3D는 3D 입체 모양으로 출력하고요. 단계 레코더. 자,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녹화하는 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MHTM 문서라고 되어 있죠? 확장자가 .mht입니다. 자, 빠른 지원 한번 볼게요.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상대방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앱입니다. 원격 데스크탑 연결은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서 해당 컴퓨터에 있는 앱, 파일, 네트워크 리소스에 접근할 수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윈도우즈 10 설정창에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볼 텐데 윈도우즈 작업에 맞는 환경 설정하는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 번씩 눌러보는 게 좋아요. 윈도우 키 누르고 I 또는 윈도우 키 누르고 X 눌렀다 떼고 N 눌렀다 떼면 이 설정창이 실행이 됩니다. 자, 아니면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눌러서 MS 세팅 콜론 누르고 엔터 누르셔도 되고요. 자, 우리 이제 한번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정창 들어가면 이렇게 메뉴가 창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13가지의 기능들을 배워볼 텐데 한번 제가 이거는요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제 파트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공부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보시죠.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와 예배 크기, 해상도, 디스플레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알림 및 작업은 잠금 화면에서 알림 표시, 윈도우즈 팁 표시에 대한 겁니다. 전원 및 절전은 절전 모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저장소 별표 한번 해볼까요? 임시 파일과 휴지통 파일을 제거해서 공간을 자동으로 확보해 주는 겁니다. 집중 지원, 중요한 작업 게임할 때 알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설정해 주는 거고요. 원격 데스크탑, 원격 장치에서 이 PC에 연결을 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보입니다. 현재 정보, 바이러스 방화벽 계정 보호를 확인하고요. 장치 사양 및 윈도우즈에 대한 사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개인 설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경 탭에서는 배경화면과 고대비 설정할 수 있고요. 잠금화면은 화면 보호기, 그리고 잠금화면 시 사용할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색에서는 데스크탑 또는 배경색을 설정할 수 있고요. 작업 필실에서는 잠금, 숨기기, 위치, 그리고 단추를 하나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새롭게 나온 기능 보이시죠? 피플입니다. 연락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게임입니다. 게임에서는 게임바 기능이 있어요. 게임바를 사용해서 클립, 스크린샷, 브로드캐스트, 레코드를 할 수 있고, 캡처에서는 스크린샷 및 게임 클립을 통해 캡처하는 방법을 제어해 줍니다. 브로드캐스팅, 방송할 때 게임의 모양을 제어하고요. 게임 모드입니다. 게임 모드를 키면 윈도우즈가 PC를 게임 플레이에 최적화시키게 됩니다. 자, 업데이트 보안 보겠습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입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 자, 스토리지 점검과 OS 빌드 정보, 그리고 윈도우즈의 사양을 볼 수 있고요. 자, 다른 PC에서 다운로드 허용, 켜고 끄는 걸 전송 최적화라고 합니다. 윈도우즈 보안에서는 장치의 보안 및 상태를 관리하고요. 복구에서는 이 PC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구 드라이브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백업은 히스토리를 사용해서 백업 또는 이전 백업 기능이 있고요. 정품 인증할 수 있습니다. 자, 내장치 찾기라 그래가지고 장치를 분실했을 때 장치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장치 탭입니다. 블루투스 및 기타 디바이스. 자, 블루투스 기타 장치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스캐너, 프린터 및 스캐너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죠. 기본 단추 왼쪽, 오른쪽,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할 수 있고, 우리 휠 마우스 한 번에 스크롤할 수 있는 줄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실행입니다. 모든 미디어 장치에 자동 실행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그 앱입니다. 자, 앱입니다. 앱 및 기능은 컴퓨터에 설치된 앱을 제거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앱은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각 작업들에 대해서 기본 앱을 설정해 줍니다. 자, 예전에 기본 프로그램과 같은 거세요. 시작 프로그램. 자, 로그인할 때 앱이 시작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 작업이 실행될 때 시작하는 그 기능입니다. 자, 접근성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텍스트 확대, 그리고 커서 및 포인터에서는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 필터에서는 사진 및 색을 보기 쉽게 바꿀 수 있고요. 내레이터에서는 화면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윈도우 키 누르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되죠. 돋보기는 확대하는 거, 고대비는 텍스트와 앱을 보기 쉽게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음성 명령은 키보드 대신 말하기 기능으로 윈도우즈 키 누르고 H 누르시면 됩니다. 음성만 사용해서 텍스트 입력 및 장치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 컨트롤 보이시죠? 시선 추적 기술. 자, 여기 보시면 요거 하나 암기하고 가실게요.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을 TTS라고 부릅니다. 자, 전화에서는 사용자의 PC에 바로 문자 보내고 휴대폰 사진 보는 기능이고요. 계정에서는 사용자 정보가 있습니다. 관리자 정보 확인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및 계정에서는 이메일, 일정 연락처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추가할 수 있고, 로그인 옵션에서는 로그인 방법을 정할 수 있는데 얼굴, 지문, 핀, 보안키, 비밀번호, 사진 암호 등등으로 로그인 옵션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검색에서는 사용 권한과 기록, 유해 정보 차단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검색에서는 인덱스 상태랑 내 파일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터넷에서는 상태 탭이 있어요. 네트워크 상태를 볼 수 있고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속성도 볼 수 있고요. 방화벽과 공유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초기화도 가능합니다. 이더넷은 컴퓨터가 현재 연결된 통신망을 볼 수 있고, 데이터 사용량은 데이터 초과하지 않도록 데이터 제한을 할 수 있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백그라운드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시간 및 언어입니다. 날짜 및 시간에서는 표준 시간대에 설정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시간을 바꿀 수 있는데 time.windows.com 이 사이트와 동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은 국가 또는 지역을 설정할 수 있고, 사용지역 언어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언어 탭에서는 윈도우즈 표시 언어를 정할 수 있고요. 기본 설정 언어도 추가 가능합니다. 자, 개인정보입니다. 일반 탭에서는 개인정보 옵션을 바꿀 수 있어요. 맞춤형 광고라든지 관련 컨텐츠와 검색 결과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피드백 및 진단입니다. 진단 데이터는요, 여러분들의 윈도우즈를 안전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 제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자, 활동 기록입니다. 사용자가 방문한 웹사이트 앱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서 활동 기록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 기록을 보내기와 지우기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러가지 설정 들어가 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눌러서 MS 세팅 다음에 해당 명령어를 치면 어떤 앱을 어떤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 및 기능입니다. 이 앱을 가져올 위치와 수정 제거 검색을 할 수 있는데, MS 세팅 다음에 앱스 피처스 여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본 앱은 디폴트 앱스입니다. 자, 디스플레이 들어갈 때는 디스플레이고요. 배경 들어갔을 땐 퍼스널라이제이션 백그라운드입니다. 색에서는 컬러스고요. 잠금하면은 락 스크린입니다. 테마는 테마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글꼴입니다. 폰트 들어가시면 되고요. 시작은 퍼스널라이제이션 스타트고요. 작업 표시줄은 태스크 바입니다.
자, 시스템 정보 들어가는 거. 자, 윈도우즈 키 누르고 X 누른 다음 Y고요. 아니면 시작 단추에서 시스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시스템의 정보를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보호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 방화벽, 네트워크 보호, 그리고 계정 보호, 장치 보안입니다. 장치 사양을 들어가셔야지 이 디바이스의 이름과 프로세서, 램, 장치 아이디, 시스템 종류를 볼 수 있고요. 이 PC의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재부팅 해야지 완벽히 바뀌게 됩니다. 윈도우즈 사양입니다. 자, 에디션과 버전, 설치 날짜, OS 빌드,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볼 수 있고요. 제품 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업그레이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접근성입니다. 시작 단추에 설정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장애인분들한테 필요한 기능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력 청력에 대해서 설정 및 음성 인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각과 청각과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입니다. 하드웨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 있는 불필요한 장치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자, 해당 장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업데이트 할 수 있고요. 디바이스를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을 땐 디바이스 제거 작업을 역시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관리 도구 볼게요. 우리 이렇게 제어판의 시스템 보안 관리 도구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ISCSI 초기자부터 컴퓨터 관리까지 18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랑 이 기능들을 하나씩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조각모 및 최적화입니다. 자,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거고요. 리소스 모니터, CPU 및 메모리 사용 현황을 그래프로 표시해 줍니다. 디스크 정리입니다.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 후 사용 가능한 공간을 늘려주고요. 시스템 정보에서는 하드웨어 리소스,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환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는 하드웨어 리소스의 DMA와 충돌, 공유 정보, I/O, 입출력과 IRQ 정보를 볼 수 있고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는 드라이버, 그리고 인쇄 작업, 윈도우즈 오류 보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스케줄러입니다. 지정한 시간에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작업을 생성 및 관리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 관리 탭에서는 시스템 도구의 작업 스케줄러가 있고 저장소에서는 디스크의 정보 및 파티션 확인, 그리고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응용 프로그램 등의 시작, 중지, 재실행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백업은 원본에 대비해 원본 손실에 대비해 하나 더 만들어두는 기능이고요. 복구는 윈도우를 초기화 시킬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오류 검사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네트워크와 CD-롬 드라이브는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읽기만 가능하니까. 자, 이제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른 다음 cmd 입력 후 엔터 누르면 도스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MS-DOS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 창을 종료할 땐 EXIT 치시고 엔터 누르시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종료가 되고요. 화면 모드 바꾸는 건 Alt 엔터 누르시면 윈도우즈 모드에 도스 모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계정 정보는 Your Info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키보드 보시면 장치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인사이트라고 있는데요. AI가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는 기능이고 텍스트 제한 표시는 입력 중인 언어를 인식하게 됩니다. 마우스는 마우스 터치패드 들어가시면 되고요. 날짜 및 시간에서는 컴퓨터 날짜와 표준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국가 및 지역입니다. 국가 또는 지역, 사용 지역 언어를 바꿀 수 있고 자, 색인 옵션입니다. 자, 검색할 방법, 색인 위치, 파일 형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검색할 때 검색 속도 빨라져서 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윈도우즈 보안입니다.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에서는 악성 코드 바이러스를 실시간으로 보호하며 감염 시 치료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계정 보호에서는 계정 및 로그인에 대한 보안을 설정할 수 있고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에서는 세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개인,
공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글꼴입니다. 설정에 개인 설정 가시면 되는데요. 자, 확장자가 TTF, TTC, FON 요 세 가지 확장자를 가진 글꼴을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윈도우즈 폰트에서는 글꼴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글꼴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클리어 타입 보이시죠? 읽기 쉽게 가독성을 높여준다. 요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설정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윈도우 키 누르고 I. 자, 그럼 이렇게 나오시죠? 자, X 눌러보고 두 번째 방법은 윈도우 키 누르고 XN입니다. 어때요? 바로 들어오죠? X. 자, 세 번째 방법은 요 시작 단추 보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키 요 단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정 창이 또 뜨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은 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에 있던 거는 지우시고 ms 세팅 콜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ms 세팅 콜론 쓰시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윈도우 설정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설정하는 거 배워봤으니까 이제 세부적인 설정 기능 한번 시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눌러볼게요. 전에 있던 건 지워주시고요. 자, 저랑 앱 및 기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다가 ms 세팅 앱스 피처스 이렇게 한번 써 보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앱 및 기능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윈도우 키 누르고 R 누르신 다음에 전에 있던 건 지우시고 자, ms 세팅의 디폴트 앱스 요거 한번 넣어 보시고요.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본 앱 화면이 뜹니다. 자, 또 해볼게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전에 있던 건 지우시고 자, ms 세팅에 디스플레이라고 써볼게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디스플레이 설정 화면이 뜹니다. 자, 이번엔 윈도우즈 키 누르시고 R 누르셔서 전에 있던 건 지우시고 ms 세팅 퍼스널리제이션 백그라운드 한번 써볼게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배경 화면,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이번엔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눌러보셔서 전에 있던 거 지우시고 ms 세팅 컬러스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 개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이번에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ms 세팅 락 스크린 한번 써보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잠금화면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이번에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자, ms 세팅 테마스 요거 쓰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테마 설정하는 화면이 뜹니다. 자, 이번에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ms 세팅 폰트 한번 넣어보시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글꼴을 설정할 수 있는 제어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번에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자, ms 세팅 퍼스널리제이션 스타트 한번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작에 관한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이번에도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여기에다 ms 세팅 태스크바 요거 한번 써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럼 작업 휴지를 설정에 관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ms 세팅 about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정보가 뜨죠? 시스템 정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장치 사용과 윈도우즈 사용 볼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번에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ms 세팅 your info를 누르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윈도우 키 누르고 R 눌러보신 다음에 여기에다 ms 세팅 마우스 터치패드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우스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누르셔서 여기에다 cmd 쓰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도스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때는 exit 하고 엔터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화면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네트워크 인터넷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여러 대 컴퓨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목적은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무선 랜에서는 AP, 안테나, 무선 랜카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안테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지향성과 지향성이 있는데, 자, 무지향성은 모든 방향으로 전파를 확장하는 거고요. 지향성은 특정 지점을 연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자, 프로토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들 간에 정보 교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 규약인데 다른 말로 통신 규칙이라고 합니다. 자, TCP/IP가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고요. 자, HTTP 하이퍼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TCP는 패킷 단위로 분류하고요. 흐름 제어를 합니다. 에러 검사를 하면서 요거 알아두세요. 전송 계층에 속합니다. IP는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는 네트워크 계층에 속하고요. ARP 여러분 물리적 주소로 바꿔주는 게 ARP, 거꾸로 바꿔주는 건 RARP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이해하셔야겠어요? 물리적 주소를 IP 주소로 반대로 바꿔주는 거죠. DHCP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거 동적으로 IP 주소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ICMP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는 인터넷 제어 메시지인데요. ACK는 긍정의 응답이고 NAK, 예를 들어서 얘는 부정의 응답입니다. UDP,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번엔 네트워크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란 클라이언트 용어가 있는데요. 얘는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프로토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신 규칙이고요. 서비스는 내 컴퓨터의 자원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어댑터,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하드웨어고요. 우리 랜카드라고 부릅니다. 서브넷 마스크는 IP 주소의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해줘요. 여러 개의 랜에 접속할 경우 하나의 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서브넷 마스크는 C클래스라고 부르고요. EO가 3개가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통신망을 접속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네트워크 관련 장비 한번 보실게요. NIC, 랜카드 또는 어댑터라고 부르고요. 자, 백본, 브랜치 랜 사이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 장치입니다. 리피터, 장거리 전송하기 위해서 신호를 증폭하고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고요. 허브,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스위칭 허브는 규정된 속도를 보장해줍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1기가 인터넷이 들어오면 5대를 연결해도요, 다 1기가를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라우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고, 브릿지, 물리적으로 다른 네트워크 연결할 때 씁니다. 게이트웨이,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출입구 역할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관련 용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뎀이죠. 변복조 장치라고 그러고요.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바뀌는 건 변조,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는 건 복조라고 부릅니다. 변조 속도는 보라 그러고요. 전송 속도는 BPS라고 부릅니다. 인트라넷은 회사 내 업무를 전자결제 시스템 같은 기술을 기업 내부에 적용한 거고요. 엑스트라넷은 기업과 외부 기업끼리 기업체와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인트라넷을 확대시킨 겁니다. 그룹웨어, 여러 사람의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쓰는 프로그램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체인지, 넷미팅 등이 있습니다. 코덱 보이시죠? 자, 영상 처리나 음성 처리를 컴퓨터에 알맞게 바꿔주는 기법입니다. 자, 우리 펄스코드 변조 한번 볼게요. 자, 펄스코드 변조란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는 것은 부호화, 디지털이 아날로그로 바뀌는 것은 복호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입니다.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아르파넷에서 시작했고요. 군사용이었습니다. 자, 인터넷은 TCP/IP 프로토콜을 이용해 유닉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IPv4는 32비트, IPv6는 총 128비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입니다. IP 주소는 숫자 주소고요. 인터넷 고유 주소입니다. 도메인 네임은 문자로 표현한 주소예요. 그래서 DNS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문자 주소를 원래 고유 주소인 숫자 주소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URL 한번 살펴볼게요. 인터넷상의 자원을 나타내주는 표준 주소 체계로 맨 앞에 프로토콜 그리고 땡땡 슬래시 2개 서버 주소 다음에 포트 번호 오는데 이 포트 번호는 콜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일 경로 앞에는 슬러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포트 번호 한번 살펴볼게요. HTTP는 80, FTP 21번이고요. 원격 접속하는 텔넷은 23번, 유스 119번이고요. 정보 검색하는 고퍼는 70번입니다. 자, 요거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아까 프로토콜 다음에 땡땡 슬래시 2개가 들어가는데 메일 투는 뒤에 콜론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렇게 들어가요. 슬래시 2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웹브라우저 보겠습니다.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해당 웹문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자, 플러그인 설치가 가능하고 히스토리, 최근에 접속한 사이트 목록과 즐겨찾기,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옵션 한번 볼게요. 일반에서는 시작 페이지랑 검색 기록 삭제를 할 수 있고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에 사용할 연결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 탭에서는 인증서고요. 연결 탭에서는 인터넷 연결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개인정보 별표해 볼까요? 쿠키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팝업창 차단 및 허용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안 탭에서는 보안 수준 및 제한된 사이트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고급 탭에서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화면은 문서를 인쇄하고 싶은데 화면에는 보이는데 출력하면 그림이 안 나와요. 이럴 때 이 고급 창에 들어가서 체크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터넷 관련 용어 한번 살펴볼게요. 웹브라우저는 인터넷을 항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익스플로러랑 크롬이 있고요. 플러그인은 웹브라우저의 기능을 확장하는 겁니다. 인터넷 하다가 영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캐시는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 저장해 주는 거고요. 쿠키는 웹사이트의 접속 정보를 저장해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북마크는 즐겨찾기라 그러고 히스토리는 사이트 주소가 차례대로 저장되는 거죠. VoIP는 인터넷 전화라 그러고요. 자, WLL 무선 가입자 회선입니다. 블루투스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근거리 무선 접속 프로토콜이고요. 증강현실 AR이라 그럽니다. 실제와 관련된 3차원 부가정보 기술입니다. 자, SSO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는 통합 아이디라고 하고요. 자, RSS 업데이트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세멘틱 웹, 컴퓨터가 정보를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웹이고요. 스마트 그리드, 전기를 정보통신망에 연결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모바일 오피스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하는 거고요. 웨이즈, 데이터베이스에서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하게 됩니다. 아바타, 가상세계에서의 자신의 분실을 말하고 직비, 저전력을 이용하는 무선 네트워크의 표준입니다. 반경 30m 내에서 연결이 가능하고요. 최대 255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텔레매틱스입니다. 통신망을 이용해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응급구조,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시태그 한번 볼게요. 샵하고 우리 뭐 쓰죠? 이 단어에 대한 글을 표현하는 기능을 해시태그라고 부릅니다. 자,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데 우리 그림 파일 전송한다 그러면 바이너리 모드고요. 텍스트 파일 전송한다 그러면 ASCII 모드가 됩니다. 아노니모스 계정 없이 사용 가능한 서버고요. 텔넷은 원격 접속, 아키는 파일 검색, 고퍼는 정보를 검색하는 겁니다. 자, 시작 페이지는 인터넷 할 때 처음 방문하는 사이트고요. 미러 사이트는 과부하 방지로 만든 복사본 사이트입니다. 키워드 검색은 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결과를 얻어주고요. 주제별 검색, 주제별로 분류에 따라 검색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경제, 문화. 자, 메타 검색 엔진입니다. 다른 검색 엔진에 검색을 의뢰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여러 검색 엔진을 돌리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집니다. 메일링 리스트입니다. 전자우편 형태의 주소록이고요. 트레이스RT, 경로 추적하는 겁니다. 유즈넷,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받을 수 있게 한 게시판 서비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악성 댓글도 살아나는 거죠. IRC 보시면 실시간 인터넷 채팅이고요.
웹 호스팅, 자체 도메인을 서버를 임대해서 갖게 하는 거고요. 그리드 컴퓨팅, 자 별표해 볼까요? 많은 컴퓨터를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로 사용하게 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검색, 주제별 키워드의 기능을 합친 거고요. RFID, 사물의 전자 태그를 부착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클라우딩, 내가 쓴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이고요. 테더링, IT 기기를 휴대폰에 연결시키게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메일입니다. 전자우편으로 7비트 아스키 코드를 쓰고요. ID 골뱅이 호스트 주소입니다. 자, 전자우편은요, SMTP가 전송할 때 쓰는 프로토콜, 이메일 보낼 때죠. 팝3는 이메일 받을 때, 마임은 멀티미디어 전자우편입니다. 받는 사람의 여러 사람 주소 쓸 때는 뒤에 세미콜론을 중간중간마다 쓰면 되고요. 참조와 수문 참조의 차이점은 수문 참조는 수신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첨부는 파일을 이메일과 함께 보내는 거고요. 회신은 답장입니다. 전달은 내가 받은 메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고요. 동보는 여러 사람한테 보내는 기능을 말합니다. 자, 옵트인 메일입니다. 광고 메일 보낼 때 사전에 허가를 받은 메일이고요. 스팸 메일은 동의 없이 보내는 광고성 이메일입니다. 자, OSI 7계층인데요. 여러분 물리가 1층이고요.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입니다. 이게 7층이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걸 저랑 재밌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물대내 전세표 1층부터 7층까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외우셨죠? 자, 물리계층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리피터 허브에 해당하고 기능적, 기계적, 정기적, 절차적의 물리적 접속을 제어합니다. 데이터 링크에서는 스위치와 랜카드, 브릿지 등의 장비가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동기화, 흐름 제어, 링크 확립, 유지, 절단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패킷 관리할 수 있고요. 최적의 경로를 배정할 수 있는 라우팅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전송 계층은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담당해요. 게이트웨이, 그리고 오류 검출, 복구, 흐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션 기능은 반이중, 전이중 통신 모드를 결정하고 표현 계층에서 코드 변환, 암호화, 압축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 구문에 상관없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응용 계층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보면서 할 수 있는 계층이에요. 자, 이메일 전송, 이메일 수신, 자료 송수신, 월드와이드 앱, 원격 접속 등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명령어 살펴보겠습니다. 핑은 원격지 컴퓨터가 현재 네트워크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거고요. IP 콘피그는 현재 컴퓨터의 물리적 주소, IP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스 RT IP 주소 하면은 상대방까지의 경로 추적을 할 수 있고, 넷 스테이트는 내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컴퓨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T 스테이트, 자, 중복되는 IP 주소로 인해 충돌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넷뷰, 특정 컴퓨터에 공유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S 룩업, 자, URL 주소로 IP 주소 확인하고요. DNS의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랑 핑 테스트 한번 하는 거 제가 예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키 누르시고 R 누르셔서 CMD 써보시고요.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도스창이 떴으니까 저랑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PCON FIG IP 콘피그 쓰시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현재 제가 쓰고 있는 IPv6 주소, v4 주소 이렇게 나와 있죠. 저는요 192.168.0.68이라는 IPv4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이 될 수 있는 이유는 192.168.0.1 요 기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1번 컴퓨터랑 제가 통신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ping 써볼게요. 핑 한 칸 띄고 상대방 IP 주소를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핑 쓰시고 이렇게 상대방 IP 주소, 숫자 주소 쓴 다음에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4개 데이터를 보냈더니 상대방에서 4개를 받더라. 0%의 손실을 가진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테스트는 1번 컴퓨터랑 잘 통신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핑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는 텍스트와 그래픽, 사운드 매체를 디지털로 통합해서 전달하는 비동기 방식입니다. 자, 멀티미디어 특징 잘 나오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디지털, 쌍방향, 비선형, 통합성인데요. 여기서 쌍방향성이란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멀티미디어 관련 용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는 문서와 문서가 연결된 거고요. 하이퍼미디어는 하이퍼텍스트에 멀티미디어를 합친 개념입니다. 노드는 하이퍼텍스트의 각 문서에 연결된 페이지고, 앵커는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넘어가게 하는 키워드를 말합니다. 하이퍼링크는 노드와 노드의 연결점이고, 저작 소프트웨어는 간단한 메뉴 조작만으로도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AVI는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MPEG-2는 HTTV이고요. MPEG-4는 IMT2000의 영상 정보입니다. 자, MPEG-7은 정보 검색 및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고요. MPEG-21, 요거 별표 한번 해보시죠.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등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H.264는 위성 DMB 비디오 기술의 표준이고요. MPEG-4 형식을 따릅니다. VCS는 화상회의 시스템, VOD는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비디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 카드 기록 용량 보이시죠? 샘플링 시간 곱하기 주파수 곱하기 비트수의 채널 수입니다. 이 결과를 나누기 8 해서 바이트를 붙이면 되고요.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입니다. 외부 비디오 신호를 컴퓨터 화면과 같이 표현하는 것을 오버레이 보드라고 합니다. 샘플링은 아날로그의 음성을 디지털로 바꾸는 단계고요. 가상현실은 VR이라고 합니다. 스트리밍, 다운로드하면서 실시간으로 재생해주는 거고요. CAI,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 방식입니다. 자, 압축 파일입니다. 파일 크기를 줄여줘서 전송 시간을 절약함과 동시에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MOD, 실시간 음원 방송이고요. 멜론, 지니, 바이브, 요거죠. 비트맵, 실제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용량이 크고요.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마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전자우편으로 동영상 메일, 음악 메일, 카드 메일 이런 거 말해요. 벡터는 테두리가 확대해도 거칠어지지 않고 팍스, 원격 진료입니다. 보통 독도나 울릉도 같은 섬지방에서 진료를 받기 불편할 때 바로 이 팍스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JPEG은 정지 영상의 국제 표준이고요. MPEG은 동영상의 국제 표준 압축 방법입니다. JPEG은 손실과 무손실을 지원하지만 MPEG은 손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GIF는 256 색상으로 무손실을 지원하고요. PNG는 웹상에서 최적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는 실제 소리가 저장되고요. 용량이 커요. 한 곡당 50메가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뭡니까? MP3를 쓰죠. 12분의 1로 압축합니다. MPEG-1 기술을 사용합니다. MIDI, 자, 컴퓨터 악기 간의 표준 프로토콜로 소리가 저장 안 된다 체크해 주십시오. IMAP, 이메일에 제목만 다운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랫 보이시죠? 압축 시 스트림 손실이 없고요. AIFF, 애플에서 쓰는 겁니다. 웨이브, 윈도우즈의 표준입니다. MHGC, ISO위원회인데요.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기술하는 언어의 표준을 이 기관에서 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정보통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운용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앙 집중식. 자, 모든 처리는 중앙에서 입출력은 단말기가 합니다. 클라이언트 서버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게 클라이언트고요. 자료를 제공하는 게 서버입니다. 분산 처리 방식에 쓰입니다.
자, 동배간 처리입니다. P2P 방식으로 내가 서버도 될 수 있고 클라이언트 입장도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신망의 종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랜은 근거리고요. 배는 부가가치, 매는 도시권 통신망입니다. WAN, 자, 넓은 지역을 연결한 통신망입니다. 전 세계 두루두루 연결한 통신망입니다. IMT2000, 한 대의 휴대폰으로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하는 규격이고요. ISDN은 종합정보 통신망으로 문자, 음성, 동영상 등 여러 데이터를 통합해서 하나의 회선으로 전송하는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이 ISDN에 B를 붙이면 광대역 통신망이 됩니다. ISDN에 광통실을 결합한 통신망이 됩니다. ADSL입니다. 속도가 달라서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달라서 비대칭입니다. 자, 통신망의 구성 형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앙에서 이렇게 쭉쭉 뻗어져 나가는 게 성형이고요. 중앙 노드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요. 처리 능력과 신뢰성이 좌우가 됩니다.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 확장도 쉽습니다. 자, 링형, 반지 형태인데요. 자, 포인트 투 포인트 구조고요. 1대1 구조를 가집니다. 단말기 추가 제거, 기밀 보호가 어렵고 하나의 노드 고장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버스형입니다. 버스 손잡이처럼 생겼죠? 설치가 용이하며 경제적입니다. 컴퓨터 간 접속은 100번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망형입니다. 모든 노드를 연결시킨 건데요. 응답 시간이 빠르게 되고 많은 양의 통신이 필요로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필요한 해선수인데요. 요 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2분의 n의 n-1입니다. 자, 만약에 10개의 노드가 있다. 몇 개 회선이 필요하냐 물어보신다면 자, 저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2분의 10 곱하기 10 빼기 1하면 9가 되죠. 그래서 얘는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45가 됩니다. 계층형입니다. 부모에서 자식들이 생겨나고 또 얘네들이 자식이 부모가 돼서 자식들을 이렇게, 그래서 중앙부터 일정 지역까지는 하나의 회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층형은 트리 구조라고도 부릅니다. 자, 정보 전송 방식 한번 살펴볼게요. 단양은 심플렉스입니다. 반이중은 할프 두플렉스고요. 양쪽 모두 다 되지만 동시는 불가능합니다. 전이중은 풀 두플렉스입니다. 양쪽 모두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하죠. 전기장치 한번 살펴볼게요. UPS는 정전에 대비한 장치고요. AVR은 항상 일정한 출력 전압을 유지시켜줍니다. CVCF는 전압도 일정하게, 주파수도 일정하게 해줍니다. 자, 우리 정보통신 관련 용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N스크린, 하나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여러 스마트 기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와이파이, 무선랜의 표준, NFC, 비접촉,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입니다. 와이브로 무선 광대역으로 이동하면서 인터넷 하는 거고요. 핫스팟, 자, 자신의 인터넷을 일정 공간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유 서비스입니다.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고요. 인간 대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때 통신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보안 기능은 약해진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UX입니다. 기기를 사용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총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접근 방법입니다. SNS는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서비스고요. 앱스토어, 스마트폰에 설치할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테더링, 다른 기기에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 거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자신의 콘텐츠를 서버에 두고 어느 기기에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3D 프린트, XYZ, 우리 3D가 들어가면 Z축이 들어가요. 작성된 3D 도면을 바탕으로 목표한 형태와 똑같이 나오게 하는 장치로 적층형과 절삭형이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보안 한번 살펴볼게요. 정보사회와 보안인데 개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가 원동력이 되는 사회입니다. 능률과 생산성이 증대되고요. 새로운 인간관계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생명력은 짧아집니다.
자, 정보사회의 부작용입니다. 정보의 과다로 인한 혼란이 생기고요. 이에 따른 계층 간의 정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인간화 현상이 생기고요. 사회적 혼란이 초래합니다. 정보소외 현상도 같이 더불어 생겨납니다. 자, VDT 증후군은 장시간 모니터를 보면서 생겨나는 증상으로 불안감, 두통 이런 증세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저작권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모토인데요. 자, 저작권 보호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고요. 시작일은 사망한 해 다음해 1월 1일부터입니다. 70년간 존속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공동 저작물인 경우 마지막으로 사망한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무명 또는 이명일 때는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보안 위협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스푸핑은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정보를 빼내고요. 스니핑은 패킷을 엿보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빼냅니다. 스파이웨어는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훅스, 악성 코드인 것처럼 가장해서 바이러스 활동을 합니다. 디도스, 여러 대 컴퓨터가 동시에 특정 사이트를 공격해주고 웜, 네트워크를 통해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합니다. 시스템 부하를 일으켜서 다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메모리 해킹은 램에 있는 데이터를 위조 변조하고 스미싱,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쿠폰 초대장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 수신환자가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금융정보를 빼내가는 아주 못된 범죄입니다. 백도어 보이시죠? 보안이 제거된 비밀 통로고요. 파밍, 허위 사이트로 유도해서 금융정보를 빼냅니다. 눈속임, 정상인 것처럼 속임수 쓰고 피싱, 가짜 이메일을 보내고 금융정보를 빼냅니다. 우리나라는 전화로 금융정보를 빼내는 보이스 피싱이 유명하죠. 자, 방화벽입니다. 파이어월 그러는데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막아줍니다. 내부 자산을 보호해주는 거고요.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 침입자의 흔적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점, 내부 해킹은 못 막습니다. 자, 이제 암호 한번 볼게요. 지정한 수신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바꿔주는 건데요. 도청, 부정접근 등의 위험을 대비해줍니다. 자, 비밀키가 있고 공개키가 있는데 여러분 요 두 개의 기능은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밀키는 동일합니다. 암호하고 복호하는 게 동일하고요. 자, 영어로 DES 그럽니다. 자, 그리고 속도가 빠르고요.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키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공개키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키가 서로 다릅니다. 암호할 때는 공개하고요. 복호할 때는 비밀로 합니다. 영어로 RSA라 그러고요. 자, 키의 개수가 적고 속도가 느립니다. 알고리즘은 복잡하게 돼요. 파일 크기는 크게 됩니다. 자, 이제 보안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밀성, 허가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고요. 무결성, 허가된 사용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인증, 신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부인 방지, 송수신 사실의 증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범죄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복제, 그리고 컴퓨터 사기, 시스템 해킹,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배포, 바이러스 유포입니다. 자, 컴퓨터 범죄 예방 및 대책입니다. 백신의 세 가지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검사, 치료, 예방이 있습니다. 자, 범죄 예방은요,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보안 교육도 실시하면서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꿔줍니다. 백신 프로그램 및 설치 및 운영체제에 자동 업데이트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고요. 중요한 자료는 항상 백업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종류 보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파일 바이러스는 실행 파일 감염시키는 거고요. 부트 바이러스는 부트 섹터를 손상시킵니다. 그럼 부트 파일 보이시죠? 파일도 감염되고 부트 섹터도 감염되는 겁니다. 인베이더, 에볼라 바이러스고요. 매크로 바이러스,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엑셀 문서를 감염시키는 아주 못된 바이러스입니다. 멜리사랑 라룩스가 있습니다. 자, 클러스터는 감염된 디스크에서 실행하면 동시에 감염되는 거고요. 은닉 바이러스, 메모리에 상주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스크립트 바이러스, 스크립트에 감염시키고요. 폭탄 바이러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일어나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여러분, 공유 폴더 속성을 숨김으로 해도 네트워크의 감염은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예방이 된다고요? 네, 읽기 전용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첫 번째 과목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저 독골이랑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감이 쑥쑥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저는요 두 번째 과목 스프레드시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